동양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소식부터 알아볼 수밖에 없죠.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또 늘고 있어요. 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지난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네,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집단 감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최근 의료기관과 공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기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순천향대병원 입원 환자 2명이 12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전날까지 171명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오늘 21일까지 외래 및 응급실 진료, 건강검진 등을 중단키로 했고요. 성동구 한양대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집단 감염은 병원에서뿐만이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100명 이상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장에서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난 13일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직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9일 기준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무려 130명입니다. 이 공장 확진자 중 113명은 7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내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아산시 한 보일러 공장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터졌다 하면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산발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봐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가 당초 3월부터는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했었다고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완화된다는 거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아울러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개인 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를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그럼 정부가 마련키로 했던 새 거리두기 체계는 언제 적용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소식 하나 알아보죠. 미국 하버드 대학 존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 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란 논문에는 위안부 문제를 태평양 전쟁 때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라며 위안부 문제를 충족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발적인 성노동자였으며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아니라 모두 모집업자의 책임이다. 위안부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며 일본 우익 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하버드대 총장은 또 이를 두고 학문의 자유라면서 이 해당 교수를 옹호했다고요.
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시키고 대학 차원에서의 규탄을 요구하는 항의 이메일에 대학 내에서 이처럼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그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버드대가 일본에서 참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용수 할머니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전했다고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무시하라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7일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가 한 말은 무시하라며 한편으로는 그 교수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달라고 일깨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램지어 교수의 이 해당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학자 개인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최 대변인은 한 가지 지적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를 포함한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안의 본질에 관한 국제사회 내 인식 제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관계당국 중심의 피해자 추모 교육과 국내외의 연구 강화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이 국제적인 망언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스포츠계, 특히 여자 배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폭 논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자 프로배구단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대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올 시즌 여자 배구 흥행을 이끌었던 쌍둥이 자매인데요. TV 프로, 각종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학창시절 이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중징계를 받게 됐네요. 네.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피해자의 학폭 폭로는 지난 10일 새벽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로 시작됐습니다. 10여 년 전 같은 중학교 배구부였다는 피해자는 당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함께 뛴 것으로 보이는 배구부 사진과 함께 21가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이다영이 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 최근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자신이 했던 말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는데 네. 이 쌍둥이 자매 본인들도 무슨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자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까지 폭로가 이어진 것인데요. 두 선수를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필 사과문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더 보기 싫다. 직접 글씨를 썼다는 걸 과시하며 용서를 구하니 화가 난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구단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구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흥국생명은 앞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뒤 공식 사과문을 밝혔지만 징계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흥국생명은 피해자분들께서 겪었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공감한다며 구단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두 선수는 자숙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여자 배구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포츠계에서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14일과 1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하며 이제 서서히 줄어들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여지없이 깨지고 또다시 확진자 수는 500명대와 600명대를 넘나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서둘러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의 방역 방침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 방역에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 주간 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